제가 울산에서 서울 올 때 우리 울산에 있는 우리 제가 회장할 때 이사했던 참모들이란 말에 좀 서울에는 좀 거부감이 많던데 참모들이 서울 가면 제발 이순신 장군 이야기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제가 최근에 뭐 유튜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저도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좋은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여러 권을 구입을 해서 아직 도착은 안 했는데 구입해서 기자동 여러분들께 애국심, 고치 내지는 어떤 충성심의 어떤 이런 것을 되돌아보는 이런 관점에서 책을 한 권씩 선물토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명절 앞두고 선물을 그게 뭐 좀 약소합니다만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양식을 좀 얻는 이런 기회도 있어야 된다 싶어서 드리는 거니까 잘 읽어보시고 기회가 되면 토론도 좀 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좋은 책이 있으면 또 선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지부장을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는 누구보다도 집행부의 안이한 그런 회모에 대해서 질타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결정된 상황에 대해서는 그게 잘 이끌어 가기를 도와준 지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부장들의 역할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뭐 더? 자기들이 뭔가를 던져주면은 우리도 뭔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이 지지 성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당선 후에 또 아니면 평상시로 돌아갔을 때도 우리가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 넘버를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디딤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당을 그래서 이 지지 성명에 협회장 이름이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포장을 잘해서 그리고 이게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에 그냥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지 성명하는데 이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고 지난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도 그때 우리 임플란트 2개 보마 뭐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때는 취업해서 1,004명 천사라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걸로 그래서 1,004명을 지지 성명한다 해갖고 양당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이런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그 당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묶는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사결정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시죠? 지지 성명을 이제 서명을 해서 지금 올린 지부도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참여하지 않는 6개 지부가 있으니 500명 정도를 맞추려고 하면은 이 서명하는 이 숫자가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여하는 지부에서는 그 30명 국한되지 않고 좀 더 할 수 있는 걸 많이 해서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셨나요? 네. 그 부분은 뭐 회장님이 이제 뭐 하나 특정 업체하고 협약 맺으면 이제 뭐 일부 색안경 시설이 있지만 뭐 네 가지 어떤 그 이익만 보려는 업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렇게 맺게 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좀 협회 쪽에 구인구직 관련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오건 데가 있으실 텐데 그럼 네 가지나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그
메가젠 쪽이 구인구직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하셨는지 그런 부분 좀 추가적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당에는 사실은 저희들이 민주당하고 국힘당 쪽만큼 이렇게 접촉을 사실 못했습니다. 못한 게 사실이고, 그동안에 물론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인가요? 국민의당에 그분은 제가 전에 한번 면담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지만은 지난주부터 국민의당에서도 연락이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 공이 똑같은 정성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저희들이 준비한 것 중에서 이미 메인 하나가 지금 민주당에서 채택이 됐기 때문에 공이 요청은 해볼 겁니다. 아까 국힘당 쪽에도 지금 다음 주 월요일 저희들이 또 국회의원하고 면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도 새로운 걸 갖고 가지만 그쪽에서도 이미 우리 국힘당 쪽에도 제안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따듬어서 공약으로 언론에 내세울 건가에 대해서는 국힘당 관계자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볼 생각이고, 또 우리 안도 갖고 가기도 할 겁니다. 국민의당과 마찬가지로 우리 세 가지 그 안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책상에는 또 다른 안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헌이들이 가장 도움이 되는 그런 안들이 이 세 가지가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똑같은 그런 공정한 마음으로 일단은 대비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메가젠과의 그 구인구직 사이트 협약은 이게 모든 업체와 같이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정하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홍보하는 여러 가지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처음에 사실은 오셈 임플란트하고 메가젠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오셈 임플란트가 시장 점유율도 높고 하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해서 좀 내심 그렇게 되길 바랬는데, 업체 선정은 저의 어떤 의중으로 밀어붙인 건 아니고요. TF팀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여러 가지 접촉해보고 그분들 또 실무자들의 판단으로 결정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번 결정이 되었었는데 이게 좀 너무 특정 업체가 아닌가 해서 제가 제차 오스템하고 한번 또 접촉을 한 적이 있었고, 회장님으로부터 좀 긍정적인 걸 해서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라고 했는데, 역시나 그 실무진들과 협업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메가젠을 하게 됐고,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메가젠 임플란트 박광범 회장님 대표님을 제가 개막식 때도 만났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만났는데, 이분이 저는 그분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만은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회사의 이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감이 있을 수 있으니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주장하지 않을 테니 이 사업 자체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로서는 예상외로 굉장히 대단히 신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가라고 해서, 그런 점에서 이 사업 자체가 앞으로 좀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특정 업체의 어떤 그런 솔림 현상이나 공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을 해주시고,
어떤 업체와의 그런 어떤 결탁이나 그런 특정 업체만을 위한 어떤 그런 걸로 우리 협회가 끌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광곤 대표님도 그런 거를 정말 원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면은 제가 그런 거를 다시 들여다보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되셨죠? 네네. 결선 투표에 대한 질문이시죠. 첫 번째 질문이. 결선 투표는, 저는 이것도 이제 한 번쯤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 아마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가게 되면, 문자 투표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계신가요? 중앙선관위에서 우리 민간인들이 하는 선거에 문자 투표 관여를 못하게 되어가지고 문자 투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사설 선거 관리하는 데다가 맡기든가 아니면 우편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설 업체에 맡겼을 때 선거 이후에 소송을 벌일 수 있는, 이게 뭐 개입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걸로 소송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야사회 같은 경우도 그냥 우편 투표로 좀 더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론 또 법이 개정이 되면 어떻게 될지, 뭐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우편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결선 투표를 해야 되느냐, 거기다가 1+3인 경우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1+1은 결선 투표를 해야 하는 게 더, 결선 투표를 해야 될 명분이 저는 있다고 보고, 1+3는 결선 투표의 명분이 좀 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의견들조차 현 협회장이 이런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게 사실은 1+1이다라는 문제를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그런 의혹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더 이상 휘말리는 거가 옳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1+1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겁니다.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있지만, 또 이걸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을 제가 제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그런 의문이 증폭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것도 현행대로 그냥 가는 걸로 하고, 뭐 혹시 다른 지부에서 결선 투표 하지 말자라는 안이 올려지면 그때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하겠죠. 그러나 협회 안으로는 그런 거는 올리지 않고, 기존에 말하자면은 임원 임명권만 협회장에게 주는 걸로 하는 개정안을 올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부결되면 뭐 전에처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제도에 대한 정권 개정안은 이미 보궐선거는 이제 치러진 상황이고, 뭐 또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은 혼란이 오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제 관점에서 지금 당장에 이걸 고쳐야 되고 막 큰일이 나고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당한 보궐선거로 당선돼서 임원 구성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다. 임원들 중에서 자주 안 나오거나 임원회의에, 이사회에 또 오더라도 일찍 가버립니다. 같이 일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을 그러면 다음 대의원 총회 때까지 지금처럼 이 대의원들이 임명하는 걸로 하면 일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임원 임명권은 현실적으로 협회장이 주는 걸로 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 또 이것도 통과 안 돼도 저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저는 생각해서 기왕에 이 안을 만들었으니 이거는 하자. 이것도 안 할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올리는 거고, 이게 채택이 되든 안 되든은 우리 대의원님들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수가에 대한 수가 인하에 대한 그 폭이나 뭐 이런 거를 질문하셨죠. 첫 번째 질문은 뭐 답이 되셨나요? 네. 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서 그게 굉장히 후회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아마 인터넷에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도 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지부장님들께서 그러한 이유로 지지 서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그 걱정 이런 건 아닌가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편 그런 면에서도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정도의 수가 인하를 전제로 이게 그 임플란트 보험 확대가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우리 치과의사들의 그 수입 자체가 비보험의 의존율이 높고 비보험의 보상을 받으니 의료보험 수가는 우리가 좀 희생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치과 의료보험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비유를 합니다만 100m 달리기를 치면 치과 의료보험이 시작이 된 거는 100m 달리기에서 100m 후방에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출발 선상에도 도달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임플란트라는 부분만을 생각해서 133만 원에 4개, 2개가 추가되니까 하락하겠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 봐서는 이 임플란트 보험 확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우리가 환자들 수요가 늘어나서 수입이 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치과의사들에게도 좋지만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가는 진료고 또 정부도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 구강보건도 향상이 되고 국민 건강도 향상이 되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많은 수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정책들을 치과의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확대한다? 결사반대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공약이 실천되려고 하는데 비용 문제로 깎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단식을 하든 머리를 깎든 지부장들 머리를 깎이든 우리 치과의사들 모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거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어떤 배수의 진을 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그런 일이 안 생기리라고 저는 나름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가 이거는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나름 공약으로 제시한 사항을 예산이 좀 적으니까 치과의사들의 좀 이 이권을 빼들어가지고 이걸 하겠다? 그 대통령의 그 권위에 그 모양새에 맞지 않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그렇게 쪼잔하게 굴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존에 임플란트 보험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처음으로 된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얼마 금액에 책정이 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임플란트 보험 수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임플란트 수가를 올리는 것만큼이나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2014년도부터 임플란트 보험 수가를 진행해 왔는데 그때 정책을 위반한 사람들은
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자인하는 꼴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시대 상황이나 이런 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점에서도 관료들이 쉽게 이 부분을 깎는 걸 전제로 덤비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그렇게 나올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주장하는 분들께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의료보험 그 수가 결정하는 것도 우리가 보험상금 부회장님도 계시고 보험이사님들도 계시고 보험국 직원들도 계시고 한데 그렇게 우리 회비를 그렇게 쓰면서 할 필요 없이 정부에 정해주는 대로 딱 파이가 정해져 있으면 그 정해져 있는 대로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협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추가 질문. 네, 추가 질문. 지부장님들은 우리 치과계 리더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비급여 자료 공개로 인해서 100만 원 이하의 수가를 받는 병원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도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과계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되는데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정말로 5년 만에 오는 최고의 이 좋은 기회에서 우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당선 가능성이 좀 있는 어떤 특정 정당에서 이런 걸 공약을 내세웠을 때 이걸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까? 저는 우리 치과계 리더들이라고 한다면 이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내려가니까 염려되니까 또 우리가 수가 그 보험공단에서 뭐 100만 원을 하자 80만 원 하자 이렇게 제한 올 수 있다는 거 저도 아까 염려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충분히 해야죠. 그러나 이 리더들은 이런 문제가 개선이 되고 그 갭이 줄어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력 정도는 좀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못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가 지부장님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부터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이 정말 어떻게 좋은 기회가 있는 거를 우리 내부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런 관점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협회장이 이걸 갖고 왔는데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가 옳은 겁니까? 이때까지 기자회견하면서 우리 서양권 기자님께서 저에게 최고의 찬사를 해준 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네네. 연구원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는데 또 이게 너무 노출될 경우에 좀 민감한 사안이라서 이 말씀만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치과연구원이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이나 이런 근거를 마련하는 거 정도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각 지자체 이 권역별로 본인들의 그 지역의 유치를 하려고 그 열정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협회장은 개입하지 않는 거가 바람직한 것 같고 다만
내일도 전북지구에서 치약연구원 유치 관련한 심포지움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지역별로 그런 열정들이 살아나는 거를 오히려 좀 이용해서 이게 빨리 추진될 수 있는, 내일도 국회의원 3분이 지금 내년에 참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께 치약연구원에 대한 그런 필요성들을 어필하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되어서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대선 공약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고 급물살을 타서 좀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라 해서 대선 공약에 지금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고 있고, 이게 대선이 끝나서 이게 또 대선 공약으로는 묻히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국회, 그다음에 기재부, 행정부 이 3가지 산을 넘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힘든 싸움을 또 힘들고 지루한 싸움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대선 공약으로 좀 수월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만이라도 좀 해결이 된다면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우리 수건 사업들을 좀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임플란트 4개 확대 뿐만 아니라 이 치약연구원 건도 개선에 꼭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강력한 바람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답변 주시죠. 네. 덴탈 아카이브 말씀해 주세요. 네, 덴탈 그 임플란트, 보험 임플란트 수가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내부적인 그런 수가가 극도로 인하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이제는 한번 그 자료들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우리 치과계 리더들이 한번 좀 그걸 강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우리 치과의사들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적정한 수가가 얼마인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저수가로 운영하는 병원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또 그런 분들의 어떤 그 병원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의사들의 내부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정부에서 조사하는 임플란트 적정 금액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금액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더욱더 우리가 우리 치과의사 내부적인 이런 의식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보험 임플란트 확대를 계기로 우리 치과의사들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저수가를 받는 원장님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를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발상의 전환을 한번 갖는 계기가 되기를 저는 한번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비급여 보고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이 대선 골든 타임이라서 우리 저 비급여 대책위에서 늘 모니터링하고 있긴 하지만은 제가 관여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서 이게 제가 소상하게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저는. 그런데 다만 의협 이게 이제 비급여 보고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이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의협하고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의협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복지부가 이 어떻게 액션이 없습니다. 아직 뭘 어떻게 언제 뭐 액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별다른 지금 코로나 상황이 워낙 위중하다 보니까 복지부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이득을 볼 수 있는 거가 보고 이거를 가지고 이슈화하면은 의협이 가만히 있겠다라고 해서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도 이걸 강공 드라이브로 걸기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소강 상태이지 않나. 그러나 언제 이게 치고 나올 수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의협에서 모든 걸 걸고 이거는 저희와 같이 공조해서 나가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개 자료들이 그 어플 같은 데서 이게 그 상품화되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공개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심평원 장님께 또 항의 방문 이런 것도 사실은 연초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워낙 그 대선 상황들이 이 갑작스러운 그런 일정들이 많아서 일정을 제가 아직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또 사실은 아까 제가 세 가지만 추려서 제가 제안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 정책 제안을 할 때 너무 그 내용이 디테일하거나 복잡해지면 이걸 공약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말하자면은 단순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선 정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크게 따올 수 있는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 좀 디테일한 부분들은 평상시에 우리가 대화 업무하면서 주장을 해도 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65세 틀니급여나 무취약 오버덴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오늘도 지금 그 복지부에서 무취약 환자에게도 임플란트를 하는 거를 이제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과연 그러면은 무취약에 임플란트 심어서 오버덴처까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또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우리가 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고 인수위원회가 꾸려졌을 때 또 아니면 정상적인 우리 그 보건공단과의 어떤 그런 회의에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뤄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65세 틀니급여와 내지는 또 틀니의 연령을 하향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대화 업무를 할 때 늘 얘기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중요도에서 순서에 밀렸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대선 전국에서는 우리가 대선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서 제안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제가 취약계층을 위해서 우리 치과의사들이 해야 될 역할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잊지 않고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자리를 빌어서 우리 회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실제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묵묵히 표현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게 원래 좋은 일을 모르게 하는 게 이게 미덕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협회가 그래도 이미지가 좋아지고 또 우리가 힘을 좀 이렇게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기회가 되면은 우리 치과의사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에 대한 이런 통계도 좀 내고 해서 그런 것들도 좀 알려야 되고, 또 그런 걸 계기로 우리 치과의사들이 좀 더 많은 이런 그 봉사활동,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런 진료 이런 부분들이 좀 노출되고 해서 우리 치과의사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노사 합의서는 제가 그 합의위원들께 1임을 한 상황이라서 제가 지금 그걸 일일이 챙길 수 없는 상황이고, 안 그래도 연초에 우리 노조위원장님하고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지는 또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만나야 된다라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계속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간에 그 대의원 총회 때까지는 이게 합의안을 도출해서 와라라고 제가 특명을 내렸기 때문에 아마 무리하지 않고 잘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이 우리 그 2022년 우리 협회 정기대의원 총회일입니다. 제주지부에서 아주 완벽하게 또 오시는 분들 손님 맞이에 지금 여념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는 그 화학과 번영의 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총회를 기회로 해서 협회가 좀 더 단합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계기가 되는 그런 총회가 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방역 지침 지키면서 충분히 총회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협회 창립 기념일과 관련해서는 이걸 뭐 협회의 입장 내지는 그걸 뭐 이사회에서 어떻게 어느 날로 한다 이런 거 결정하는 것도 그렇기도 하고, 협회장의 생각을 반영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작년 대의원 총회 때도 상정됐던 아니고, 그래서 아마 우리 강원 지부장님과 제주 지부장님이 나름의 의견을 내시고 해서 제주 총회에서, 물론 대의원들이 이걸 창립일을 결정하는 것가 또 옳으냐라고 하는 또 그런 문제도 당연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총회라는 거는 그런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그래도 일단은 매듭을 짓는 자리가 총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의원님들이 현명하게 아마 잘 결정하시지 않을까. 또 그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은 회무를 하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예. 추가 질문. 예상 문제에 넣었었는데 이제 안 나오는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질문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어제 재판이 있었고요. 2월 7일 날 선고 공판이 예정이 됐다. 선고 공판이라는 거는 이제 판결이 나는 거죠. 최종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임 임원과
또 만난 것도 사실이고, 전에도 여러 번 제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건은 뭐 저와 개인적으로 이게 저와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업무 외적인 거고 피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부장님들도 이 붕장어 건이라고 하면은 거의 이제 뭐 7일절 정도로 지겨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되는 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협회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현재 벌어지는 이 재판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거는 전임 임원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네. 이 재판은 물품 대금업자인 그 영규현 대표하고 우리 협회 간에 계약이 제대로 된 계약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소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 중간업자 영규현 씨와 협회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줘야 된다, 안 줘도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협회 입장에서는 자 물론 이제 이기면 끝날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은. 근데 이제 패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돈을 물리줘야 됩니다. 아니면은 다시 항소를 하든지 아니면 또 물리주고 그럼 이게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럼 이 부당하게 결정된 거에 대해서 누구에게 그 뭐죠?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리 제가 공약으로 송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도 제가 공약을 내셨습니다만 얻어지는 것과 잃는 것 대비 너무나 이 현대 간의 갈등이 심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 하는 것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임 이사님을 만나서도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은 이길지 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이 결과는 모르지만 이 결과에 양측이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 일어난 이 선거 과정에도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 카카오톡에 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고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죠? 또 명예회복을 위해서 기자회견하고 내가 옳았다 뭐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일치하지 않고 그냥 그거 받아들이는 걸로 양측이 다 끝낸다 하면 저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고 이걸 끝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혹시 뭐 또 이렇게 불만사항이 있거나 뭐 이게 명예회복을 해야 되겠거나 뭐 또 그런 건 있으면 제발 이제는 이 법원에 먼저 가지 말고요. 대의원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대의원들에게 이거 좀 내가 이래 그 상황을 설명하고 그래서 총회에 붙여서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일이 생길 가능성이 별로 없긴 하지만 절차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문하실 게 있나요? 요건에 대해서. 네. 절대 안 하는데 절대 안 하는 조건이 그분도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뭐
명예회복이라는 말이나 뭐 누구를 이 건으로 인한 고소고발이나 이런 걸 안 하겠다는 전제로 저도 안 한다는, 절대 안 한다는 거고, 그분도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이야기 안 하고 서로가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럴 경우에 그렇게 하는 거고, 물론 우리가 패했을 경우에도 우리가 변제하는 내용이고, 또 구상권 청구 이런 것도 안 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예를 들어 대의원 총회에서 누군가가 안건을 올려서 이거 왜 그냥 있느냐, 1,000만 원에 대해서 뭘 어떻게 이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통과가 되면 그거는 제가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라 했을 때는 저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신 조건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은 저쪽에 이 전임 임원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고지, 아까 말씀하니까 소송 고지입니다. 저도 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좀 너무 이게 무지해서 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이게 지난번 공판이 12월 언제 했는가 그랬는데 이 로고소에서 변호사들이 찾아왔더라고요, 협회에.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송 고지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뭐냐면은 우리 최천 총무님을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법원에서 증인 요청한 걸 기각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협회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재판하는 데 있어서 최선의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협회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분을 재판에 참석하게 해서 뭔가 좀 의견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게 거부가 되니까 이분을 나중에 어떤 우리 그런 점에서 방어권 형식으로 이 사람을 소송 고지를 해서 이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메시지를 주는 의미라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이제 또 이제 원고 측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무슨 뭐 나중에 이게 구상권 청구하는 어떤 그런 경고 메시지로 이해를 해서 조금 그런 것도 소송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잘 모르고 한 내용이었고, 또 이게 있다 하더라도 소송 고지를 했다 해서 무조건 구상권 청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행사를 안 하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민하게 이걸 하는 걸는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는 거 전제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게 너무나 지겹고 하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이런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거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 이거 끝까지 가서 어떻게 진실을 밝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제는 저의 집행부터 일어난 일도 아니고, 또 그렇게 갔을 때 우리 회원들이 서로가 있는 그런 상처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하면은 옳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결과적으로 1,000만 원짜리 소송이긴 하지만 회원들의 피 같은 돈을 그냥 하는 거가 이게 업무상, 협회장이 업무상 배임하는 거 아니냐, 눈 감아주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대의원 총회에 안건을 올리게 해서 통과가 된다면 그거는 제가 막을 수 없는 일이겠죠.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의 정무적 판단으로 이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나요? 메가젠 구인구직 사이트 문제는 저희들이 물론 뭐 업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거 시작할 때 나름 이게 현실적인 문제들을 좀 파악을 해서 접근한 부분이라서 지금도 이렇게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뭐 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미 MOU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게 사실은 제가 아까도 인사 말에 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이렇게 좀 성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씀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이 구인구지 문제는 우리 지금 그 개헌가에 굉장히 뜨거운, 굉장히 현실적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실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빨리 하려고 굉장히 사실은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렀었는데, 선정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점으로 그때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해서 결정한 거가 메가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빨리 진행해서 뭔가 이렇게 성과물을 보여야 된다는 상황이라서 지금 현재 다른 업체를 사실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참고로 우리 치과의사들 토론방 같은 거 있죠. 그 특정 업체를 지금 거론하기가 그렇긴 한데, 그 업체와도 어떻게 좀 조인이 되어서 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그 직원들 인사이동이 좀 있었고요. 크진 않지만 인사이동이 있었고, 그 인사이동의 포커스는 그 보건국의 직원을 좀 증원하고 또 역량 있는 직원을 보건국에 배치하는 거가 포커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빠진 직원들을 누구를 채울 것인가 하다 보니까 다소 좀 이게 인사이동이 있었던 거고, 또 작년에 제가 그 협회장을 맡고 나서 지금까지 사직을 한 직원들도 있고, 또 지금 사직 예정인 직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협회장 되기 전에는 이 직원들의 어떤 상황을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이게 협회장 되고 나니까 원래 입장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협회장 되고 나니까 직원들도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우리 회원들이 가지는 생각들은 협회와 회원들 간에 아주 불신의 이런 벽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과물을 내기 전에 지금부터 구하겠다, 이런 게 좀 회원들께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을 가지고 뭔가 성과물을 보이고 회원들에게 이게 협회가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서 직원을 더 증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이 직원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직원 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이미 직원 2분이 지금 사퇴서를 낸 상황이고, 지금 올해도 지금 한 분 2월 말 내지 3월 초에 또 직원이 그만두는 건 있어서, 일단은 한 분 보충을 보건국에 지금 직원 보충을 했고요. 또 한 분을 보충하려고 지금 그 서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지원 없이 일단은 그 2분 지원하는 걸 해서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좀 힘들지만 직원분들께도 제가 신년에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전쟁 상황이다 지금이. 그래서 신발끈을 좀 단단하게 졸라매고 전쟁이다 생각하고 1, 2년만 좀 참고 회원들께 가시적인 그런 행보 성과를 보이고 그때 우리 회원들께 직원들 증원하는 거, 또 직원들 급여 문제도 좀 현실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라고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하여튼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수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그걸 다 이게 들어주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가면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 당선되자마자 국장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들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장은식 의원님께서 우리 협회에 개파가 있다고 그랬나요? 네. 그런 표현을 써서 직원들도 개파가 있다라고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없다 하더라고 국장님들이. 그럼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개파 이런 거가 용납이 안 된다. 그 개파에 편성해서 일을 한다면 그 개파가 계시는 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지 협회에 일할 이유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서 지나간 일에 대해서 제가 책임 묻지 않겠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났을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직원들이 어떤 특정 일에 대해서 협회 내부에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개파를 위한 일을 한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직원들이 혹시 있었다면 늘 저에게 제보해 주시고 저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그 실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이번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그런 거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있으면은 저는 가차없이 협회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도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거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간당간당하게 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려내는 거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나간 걸 가지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제가 협회 다닐 때 그분들에게도 그런 속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고 또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 협회 직원들이 특정 협회장, 특정 세력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이런 시류에 편성되지 않는 정상적인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마련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관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되셨나요? 좀 부족하십니까? 제가 그 지부장님들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높였고 붕장어 사건도 그렇습니다. 또 일부 회원들은 굉장히 결단력 있게 과감하게 모든 걸 쳐내고 할 줄 알았는데 너무 유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었습니다.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저의 성격대로 하면 저는 공격수입니다. 방어하는 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붕장어 사건 이번 공판에서도 제가 할 말 많습니다. 지부장님들께도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협회장은 현 지부장을 제가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부장님들, 임원들, 직원들,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이 인적 자원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 마음에 안 든다고 자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권한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협회장인 자리는
방어적인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하게 협회장이라는 그런 권한으로 쳐내고 이렇게까지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유약한 모습을 보이나? 그런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제가 선택한 그런 여건은 아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최고의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거가 오히려 저를 돋보이는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함께 이 의미죠. 강하게 할 수 있죠.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협회장이라는 자리는 그런 모든 것을 안고 가는 자리이지 쳐내는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간에 100점이 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간에 제가 이번에 지부장님들과의 이거 서명하면서 느낀 거 그렇습니다. 6지부가 지금 하여간에 하여튼 표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특정하는 게 아니고 6개 지부장들이 협회장 하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반기를 드는 거죠. 그러면은 18개 지부니까 공직을 치면 30%가 이제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 30%는 이번에 30%가 아니죠. 제가 협회장 되었을 때 지부장들을 상대했을 때 느낀 거 똑같습니다. 그 숫자는.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30%의 지부장님들이 사실은 전체 지부장님들의 그 의견 흐름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거든요.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했는지 기억은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해야 될 협회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한 개가 이 협회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협회도 정말로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정관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고 열심히 본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선량한 회원들이 70%라고 생각합니다. 이 협회를 망가뜨린 사람들은 3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회를 이때까지 좌지우지했던 사람들은 이 30%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은 30%는 30%로 돌려놓고 나머지 70%가 주도해서 가는 이런 협회를 만드는 거가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출근하면서 지부장님들하고 전화하면서 고함도 지르고 유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강하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고함을 질러도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사람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쉽지는 않지만 100%가 아닌 적어도 70%의 회원들에게 70%의 그런 포션을 되찾아주는 거가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70%에게 100%를 줄 수 있는 협회장으로 생각하셨다면 그건 조금 수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지부장님들의 의견들도 우리
정말 말씀 안 하고 계시지만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지부장님들, 이 70%의 지부장님들의 목소리가 정당화되기를 저는 지원하고 또 그렇게 남은 임기 동안에 지부장님들을 이끌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이상